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제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앞으로 로봇 세상이 되면은 이 취직이 안 될 건데 어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지?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저도 관심이 많아요. 사회학자들은 지금 딱 대안을 하나 내놓기는 내놨어요. 뭐냐면 로봇세를 걷자, 이거 로봇세. 로봇 한 대당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먹여 살리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여 살렸을 때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살면은 행복한 삶이겠어요? 답답한 삶이겠어요? 충분히 먹도록 해줄까요? 안 죽을 만큼만 먹도록 해줄까요? 어디 여행도 좀 가게 해줄까요? 어디 가냐고. 저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애터미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머리가 허해지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저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조합을 만든 거야. 우리가 애텀이라는 소비자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우리끼리 좀 나누면 어떨까? 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포인트라고 찔끔 주고 마는데 우리는 그냥 35%를 나눠주자. 애터미는 처음부터 할인 매장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백화점하고 품질 경쟁을 하겠다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 회사란 말이에요. 저는 자동차 분야에서 17년을 일했어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거, 뭐 스포일러, 뭐 쿼터 픽스드 그래스, 뭐 이런 불바, 사이드 스텝, 범퍼, 뭐 이런 것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 키만한 그 자동차 범퍼 만들다가 어때요? 저 손가락만한 칫솔 만들려고 하면 한 발로도 한 발로도 그래. 아이고 이것도 선팽창 개수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돼. 여기서 수축해봐야 뭐. 그리고 2mm 칫솔이 짧아져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일단 사람 키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장착할 때 자동차 바디는 메탈이야, 메탈. 철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딱 장착을 하면은 열 선팽창 개수가 달라요. 뭔 말이냐? 겨울에는 많이 수축하고 여름에는 늘어나. 근데 틈새가 없어야 돼. 틈새가 생기면 여기서 진동도 생기고 거기서 잡소리가 나고 다 불량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런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햇빛에다가 10년을 놔둬도 변색이 안 돼야 돼.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이 UV 스테빌라이저를 딱 칠해가지고 그 변색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품질 관리로 해서 철저하게 10몇 년을 훈련받은 사람이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그랬거든. 그 자동차 회사에서요 몇 프로 마진을 주냐면 3% 마진을 줘요. 3%. 원료비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자, 수입품이면 수입 면적 원본 가져라 그래. 그럼 그람당 얼마 딱 해가지고 전자재료로 떠서 재료비 얼마. 그 다음에 인건비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어요. 그 작업 표준서대로 작업을 시켜 옆에 초시계 딱 대고 시작 딱 눌러 8초 초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진 3%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매년 3%에서 5%씩을 까겠다고 이만한 칼을 들고 RCD 팀이라고 나타나.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 팀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3% 까라 이거야. 마른 수건도 짜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화장품, 세제, 건강식품 이 동네 오니까 마른 수건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통회사 회장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기름쟁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 부품 만들고 막 할 때 그때는 벌써 거의 40년 전이니까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세계적이진 않았어요. 지금은 다 국산화 됐는데 그때는 기계도 독일 기계, 뭐 일본 기계, 미국 기계 그중에서 독일 기계 사오고 원료는 G 플라스틱 가지고 사오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지금은 다 국산화 됐어요. 또 금형은 일본에서 배워오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로 딱 조합을 하니까 세계 최고 품질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우, 기아, 현대, 쌍용, 아시아 5대 자동차 회사에 다 1차 벤다로 등록을 시키고 나서 이제 디트로이트 또 저 일본의 토요타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요 유통업자가 되기는 했는데 저는 출신이 기본은 이 생산 전문가예요. 공장 설계하고 설비 깔고 그다음에 과장 때는 품질 관리 과장을 했어요. 아니 저 품질 관리 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산성 본부라든가 한국표준협회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당시에 막 일주일씩 해가지고 밤낮 없이 해서 막 품질 관리 교육해주고 하던 데서 이제 그래가지고 ISO 9001 제가 생산 그 품질 관리 과장 때 제가 그 ISO 9001 승인을 받았고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 전문가고 생산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딱 가서 보면은 생산 이 공정 자체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가 보이는 거예요. 원가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소비자 조합이라고 치면은 조합장 잘 뽑아놨어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분야는요. 우리가 지금 거품 다 빼고 파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한 번 거품을 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관 공정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터미는 통회사지만은 생산 공정부터 개발 연구 단계부터 원료까지 다 들어가서 전체를 다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일관 공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모힘, 화장품, 치약 칫솔 이런 것을 직접 생산업체들하고 컨트롤 할 때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게 문제야. 마케팅 교과서에 보면은 마켓 세그멘테이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 세분화 전략, 시장을 세분화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맞는 거, 애기들한테 맞는 거,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맞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는 거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요게 마케팅 교과서의 정론이에요. 정론 그냥. 그리고 이런 것을 공부하고 오는 직원들은 샴푸를 4종류를 만들어. 그래서 인텐시브 그래갖고 머리카락이 탱탱해지는 거, 스칼프 그래갖고 두피가 시원한 거, 뭐 루트 바이탈 그래갖고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 거 막 해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해갖고 여러 종류를 만들어. 내가 이번에 머리가 탱탱하기도 하고 저기 두피가 시원하기도 하고 모근도 탄탄하게 하는 원료들 다 집어넣어갖고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 양을 2배로 늘려. 예. 그러면 반가격이 되는 거예요. 반가격. 지금도 우리 샴푸 이런 것들이 다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 반가격이 되면은 이제 다른 거 쓰려고 그러면 억울해서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은 생산 원가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500ml짜리 를 지금 팔고 있는데 이걸 1000ml로 늘려. 그러면은 통 2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펌프도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대신에 우리가 전 세계 샴푸 시장의 50%는 장악을 해버리자. 막 이렇게. 그래서 샴푸만 해서 몇 조를 팔아버리자. 이제 이런 전략. 그리고 택배를 할 때도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쓰는데 이달에 500ml 택배 받았어. 그 다음 달에 또 500ml 택배 받았어. 그럼 2번 택배잖아요. 그냥 1000ml를 주고 2달 쓰라고 그래. 그럼 택배비 한 번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가격이 떨어져. 예. 그래서 나는 그냥 2000ml로 4배를 키워버리자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들도 힘들고 쓰는 사람도 너무 지루해가지고 재미가 없대 그러면은. 근데 그 생산 공장 자체를 지금 다 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 생산하는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럼 통 안에 바람도 싣고 와. 근데 그것도 운반비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배합된 그 옆에 충진 라인을 만들고 충진 라인 옆에다가 아예 이 통 만드는 라인을 바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반비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료 빼먹었겠지. 아니야, 더 좋은 걸 더 집어넣었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품질도 향상을 시키면서 양은 2배로 늘리는데 가격은 그대로 간다 해가지고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산균이 5종류야. 그러니까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문제라니까.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고 왔어. 유산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막 한국에서 자기가 최고야. 그러면 이제 유산균 하나 만들어 놨어. 애터미가 팔아줘. 그럼 그거 팔고 있는데 자기는 연구만 하던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뭔가 또 연구를 해. 해서 또 좋은 거라고 또 가져와. 좋기는 좋아. 근데 또 그거 팔고 있는데 또 연구를 해갖고 몇 달 후에 또 가져와. 우리가 처음에 팔던 거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또 그걸 없애기도 못 시켜. 그래서 이번에 야 그냥 5개를 한 통에다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뭐 30억 마리인가 한다는 거를 뭐 100억 마리로 늘린다는데 300억 마리로 늘려가지고 품질 엄청 좋게 하면서 가격까지도 다운시키려고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이 유산균 시장의 50%를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세계적으로 그 원균을 배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 경영진들이 고기가 애터미보다 한 10배 정도 커 20조 정도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회사에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 그래갖고 그 경영진들이 한국에 애터미 온다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애터미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초대량 판매를 하겠다. 전 세계 시장을 50%를 장악해버리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터미가 하는 방법이 맞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전 세계를 석권해 버린 아이템들을 지금 이제 다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